네,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이 르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입니다. 이분은 이 스위스 지폐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유럽에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. 이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잘 지은 집의 건축가가 되겠죠.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못 지은 집을 지은 건축가이기도 합니다. 이 두 개의 집 모두 건축주가 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. 과연 어떤 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못 지은 집의 바로 사례입니다. 건축가들의 초기 작품은 건축가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르코르비지의 부모님을 위한 집을 이 라쇼드퐁에 지어드렸는데요. 굉장히 언덕을 올라가는 곳에 이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경사진 언덕 위에 건물을 배치를 해놓은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경사진 거를 활용해서 지하 공간도 배치를 했고 또 1층, 2층, 또 다락방까지 이렇게 해서 총 면적이 약 12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대한 건물이 배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한참을 진입해서 올라가야 되는 구조죠. 근데 건물 자체는 굉장히 멋있고 뷰는 좋지만 경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계단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겉으로는 멋있고 양옥집에 굉장히 부잣집 같은 느낌을 하고 있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집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경사와 계단이 너무 많다였습니다. 근데 정원도 보시면 동양의 오리엔탈 같은 그런 정자 형태를 띠고 있죠. 굉장히 독특한 정원의 형태를 하고 있고 산책길,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정원의 이 산책길을 통해서 현관 입구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. 네, 이곳은 정원을 지나서 입구입니다. 아치 안에 있는 동그란 창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타일의 형태도 굉장히 과감한 색감과 패턴을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이 벽지도 굉장히 과감한 패턴을 사용한 벽지도 사용을 했고요. 지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사진 단차를 이용해서 또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화장실입니다, 이곳이. 화장실에 문이 다양한 곳에 뚫어놨기 때문에 화장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, 동선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평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공간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일꾸르비지의 사무실 공간으로 썼던 이 방인데요. 따뜻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명이 들어옵니다. 이 자연스러운 조명은 바로 천창인데요. 실제 바깥에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불투명 유리를 사용을 해서 빛이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 북쪽 창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 주죠. 그래서 내가 서재 공간이라고 하시면 북쪽 창을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또 이 벽지에 있는 컬러가 르꼬르비제가 잘 즐겨 사용했던 이 컬러기도 합니다. 1912년도, 약 110년도 전에 지은 집입니다. 네, 이 건물의 모형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부잣집이고 멋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건축주가 살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건축주에게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너무 컸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못진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잘 지은 집을 보겠습니다. 이곳은 스위스의 브베라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. 그 마을 자체가 저 호수가에 위치해 있는데 호수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산 허리에 구름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. 르꼬르비제가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도면을 그리고 이 주머니에 이 설계 도면을 갖고 다니면서 적합한 필지를 또 찾아다녔는데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맑고 에메랄드 같은 이 물을 하고 있고요. 이 호숫가에 산이 이렇게 비칩니다. 그리고 그 산 허리에 이 구름이 이렇게 허리띠처럼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풍경이 너무 좋았죠. 그런데 이 풍경을 산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많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입지가 또 될 수 있었으면서도 또 경치가 너무 좋았던 곳이 되는 것이죠. 건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싶을 정도 굉장히 작은 건물입니다. 이곳의 또 외장재를 보시면 철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능에 굉장히 충실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을 방문할 때는 마침 또 전시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콘크리트의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요소를 사용해서 이 외관에 차용을 했습니다. 전체 가려지는 담을 만들면 좀 아쉽죠. 그렇기 때문에 가려지진 않고 풍경이 좋기 때문에 액자처럼 이렇게 한쪽만 열어서 액자처럼 볼 수 있게 만들었고, 이쪽은
최근에는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서 이런 테이블을 또 만들었습니다. 이게 건물의 외관입니다. 정말 심플하죠. 하지만 근대 건축의 원칙이 다 녹아 있습니다. 필로티를 보실 수가 있고 자유로운 평면, 안쪽에도 기둥들이 있어서 평면이 굉장히 자유롭고 순환되는 동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유로운 인면, 그리고 파노라마 창이 이렇게 쭉 길게 창들이 이어져 있고요.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이 근대 건축의 5원칙이 전부 다 녹아져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호숫가의 작은 집의 평면을 한번 보시면 일코르비지에가 이런 순환하는 동선을 사용을 또 했습니다. 이 발자국까지도 이렇게 다 세서 부모님을 위해서 편리한 동선을 평면도에 반영을 했습니다. 해가 지고 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쪽 창은 크게 하고 북쪽 창은 작게 하고 앞뒤로 환기를 할 수 있는 맞바람을 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집을 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. 마당도 너무 넓지 않아서 마당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. 여기 앞에 뷰도 좋고 또 가려지는 공간도 있는 아기자기한 요소인데 이런 것이 바로 휴먼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부모님 두 분이 사시는 스케일에 맞춰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살기 편리한 기계가 되는 요소가 되는 주택으로 만들었던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34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셨습니다. 건축주가 만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건축주를 배려한 관리성 편리한 것과 또 동선의 편리한 것도 있었지만 이 스케일 자체를 줄이고 줄여서 건축주한테 맞게 지어줬다. 라는 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 지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것은 이제 엄마의 취미가 이 재봉을 하시는, 바느질을 하시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취미에 맞게 이 가구를 또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. 근데 이러한 그 전선이 지나가는 이런 디자인 자체도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곡선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예쁘게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여집니다. 그런 슬리창도 곳곳에 있습니다. 그 지하실에 이런 보관하는 그런 장소도 굉장히 특이하죠. 이런 조그마한 공간에도 이렇게 수조를 배치해서 이제 손 씻거나 이런 동선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고창입니다. 그래서 높은 곳에 창을 배치를 해서 침대에 자면서도 높은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창을 설치한 흔적이 있습니다. 문도 사이즈가 사람 몸에 딱 맞습니다. 사람의 신체 표준 사이즈를 비율로 해서 이런 문도 다 제작을 했는데 기분 좋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것은 또 재밌는 요소가 강아지가 밖에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이곳은 호숫가의 작은 집의 이 굴뚝입니다. 이 굴뚝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, 또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한 부분이 보여집니다. 르꼬르비제가 옥상 정원을 처음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옥상 정원에 부족한 정원의 요소를 여기서 보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흙과 식물들이 옥상에 있는 단열재 역할을 해서 더울 때 햇빛을 너무 뜨겁게 받지 않게 하고 추울 때는 또 추위를 들어오지 않게 하는 단열재 역할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. 이곳도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르꼬르비제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. 이곳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호숫가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곳이죠. 이 옥상 정원에 이 천창도 있는데요. 이 옥상에 있는 천창을 통해서 또 빛들이 내려옵니다. 심지어 다락 공간도 있었습니다. 우리 형이 왔을 때 이 다락을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이 와서 사용을 또 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가족들이 정말 알차게 사용했던 집이죠. 저는 이 집을 가보고 나서 제 건축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습니다. 오직 큰 것이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공간감이 크고 이런 집이 꼭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이 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. 내 몸에 꼭 맞는 집, 우리 가족 구성원에 꼭 맞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구나. 아기자기한 요소를 잘 설계하면 그것이 건축주가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런 자기 부모님을 어떠한 마음에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지 어떠한 동선을 계획해서 이런 집을 지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또 읽어보시는 것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또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네, 지금까지 좋은 공간 전파하는 건축가 손창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